근데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학자금 갚고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 시절을 겪어봐서 합니다. 시드가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 건지를 제가 지금 당장 청약통장 깨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시드도 없는데 뭘 하라는 거냐? 제가 드리는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들 최소한 2통장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주택청약통장. 사회에 나오자마자 부모님이 야, 이것부터 만들어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그 통장 말입니다.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니 매달 1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몇 년 이상 넣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주택청약통장을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22년 6월에 약 2,860만 개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지금은 2,600만 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0만 명 넘게 통장을 버린 겁니다. 최근 2년만 놓고 봐도 92만 개가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갑자기 그 중요하다던 주택청약통장을 깨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주택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오늘 북가남이 2030 눈높이에서 아주 솔직하게 주택청약통장의 진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다들 주택청약을 깨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첨이 안 됩니다. 작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이 65.81점이었습니다. 이게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예요. 2023년에 56점, 2024년에 59점이었는데 계속 뛰어서 65점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65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이 세 개를 합쳐서 매기는 점수인데요. 30대 초중반 1인 가구가 아무리 통장 오래 부어봐야 현실적으로 40점대 나오기도 힘듭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청약을 넣는다는 건 내 점수 40점 들고 65점짜리 사람들이랑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당첨돼도 돈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잔인한 부분인데요. 기적적으로 당첨이 됐다 쳐요. 근데 요즘 분양가가 어떻습니까? 서울은 이제 웬만한 신축이 10억, 15억 그냥 넘어갑니다. 당첨되면 계약금부터 내야 하는데 보통 분양가의 10%, 20%예요. 15억이면 계약금만 1억 5천에서 3억.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당장 그 돈 현금으로 꺼낼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다 요즘 대출 규제까지 세졌잖아요. 예전엔 그래도 대출로 어떻게든 메꿨는데 지금은 그것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첨되면 뭐하나? 낼 돈이 없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당장 쓸 돈이 급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혹독하면서도 피부에 와닿는 이유입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청약 당첨될 때까지 꺼내 쓰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당장 생활이 빠듯하고 카드값 돌려막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당첨 기다리니 지금 이 돈 빼서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통장 깬 사람들의 80% 이상 이 수도권에서 나왔어요. 집값 제일 비싸고 제일 절박한 동네에서 제일 먼저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북가남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진짜로 이게 통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청약 통장 꼬박꼬박 붓고 몇 년 기다리면 순서가 왔죠. 분양가도 지금처럼 미친 수준은 아니었고 경쟁률도 지금 같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부터 만들어라는 말이 그 시절엔 진짜 맞는 조언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분양가는 저 위로 날아갔고 가점은 65점까지 올라갔고
대출은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청약은 기다리면 오는 순서가 아니라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이기는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5억짜리 당첨됐을 때 계약금 3억 바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미 돈 있는 부자입니다. 결국 청약은 얼핏 청년들의 사다리처럼 보였지만요, 실제로는 사다리 없는 사람은 못 오르는 구조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약으로 집을 사는 시대가 아니라 먼저 자산을 만드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예전엔 청약통장에서 내 집 마련이었다면 지금은 자산 만들기 이후 그 다음이 집이에요. 자, 그럼 궁금하시죠? 청약 아니면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이 바닥에서 보면서 느낀 건데요. 진짜로 부동산으로 자산을 굴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청약 승범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걸 보고 있었죠. 개발 예정지, 재건축, 재개발, 토지, 경매, 급매, 법인 투자.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요. 남들이 분양 언제 나오나 기다릴 때 이 사람들은 그 땅이 개발되기 전부터 미리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개발 예정지라는 것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인데 몇 년 뒤에 도로 뚫리고 역 생기고 산업단지 들어오는 자리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계획은 사실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국토부고시, 지자체 도시계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뉴스에 나와야 겨우 정보를 접할 때 이 사람들은 공시를 보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측하고 있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은요, 낡은 동네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다 지어진 새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낡았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언제 들어가냐에 따라 들어가는 돈이 몇 억씩 차이 나요. 경매, 급매는 더 직관적이죠. 시세 10억짜리를 8억에 가져오는 겁니다. 사는 순간 이미 2억 벌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나 덤비면 크게 물리는 판이기도 합니다.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죠. 법인 투자는 조금 더 윗단계인데요. 개인으로 살 때랑 법인으로 살 때 세금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져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똑같은 부동산인데 이 사람들은 게임을 아예 다른 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청약승범표 들고 줄 서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줄 자체를 안 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030 불인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한 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아니, 그거 다 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사실이죠. 경매를 하던 재개발을 하던 결국 시드머니가 있어야 시작이 돼요. 근데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학자금 갚고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 시절을 겪어봐서 압니다. 시드가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 건지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먼저 오해 없게 하나만 짚고 갈게요. 제가 지금 당장 청약통장 깨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청약통장도 쓸모가 아예 없진 않아요. 급할 때 통장을 담보로 예치금의 90% 넘게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특별공급 같은 길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은 통장대로 두시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청약통장만 믿고 기다리는 건 이제 그만하자. 매달 10만 원 넣으면서 언젠간 되겠지, 순서 오겠지, 이렇게 10년을 보내면 그 10년 뒤에도 여러분은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점은 남들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그럼 시드도 없는데 뭘 하라는 거냐? 제가 드리는 답은 이겁니다. 돈보다 먼저 보는 눈을 키우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당장 경매에 들어갈 돈은 없어도 경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건 공짜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집 살 돈은 없어도 어디가 왜 개발되는지 읽는 지식은 지금 당장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한테 언젠가 시드가 생겼을 때 퇴직금이든 성과급이든 몇 년 모은 돈이든 그 돈이 생겼을 때 그 지식이 부동산을 볼 줄 아는 눈이 부의 계층 사다리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시드가 생겼는데 보는 눈이 없다면요, 진짜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보는 눈이 있다면 작은 돈으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희망 고문이 아니라요, 이게 팩트고 현실이에요. 부동산은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 같지만 사실은 먼저 깨우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부동산 보는 눈 기르는 방법,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되실 때까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 순번만 기다리면서 10년을 보내실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시장을 읽는 눈을 만들어 가실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장 귀찮으실 수 있고 시간이 없을 수 있고 또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언제나 시대의 승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배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북가남에서는 2030 눈높이에서 어려운 부동산 이슈들 쉽고 솔직하게 계속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부동산 이슈와 공부를 함께 챙기시고 여러분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우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